뉴욕주 의회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워싱턴 DC에서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미 의회 출범 시작부터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한인건설인협회가 코리아센터 수주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공항 검색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과 찰스 라빈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결의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후 미 정치권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번엔 주의회가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결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번 뉴욕주 의회 위안부 결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 나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현충원 내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공식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합니다. 결의안의 당위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온 세계의 뉴욕 주민의 그 뜻을 알리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그 로컬 커뮤니티 또 각 주 모든 미국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은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과 온 세계에 천명하는 건 굉장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찰스 라빈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이 참여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아시안 홀로코스트의 관점에서 일본의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 행위로 고발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바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미 연방 하원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정권, 이번에 다시 집권한 아베 정권과 일본이 이번 주의회 차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놓고 어떤 움직임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제113대 미국 의회가 어제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미 의회 개원식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하원의원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와 애니 팔라우 마베가 빌 파스크레, 마이크 혼다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미국 내 거주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민 한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확대해주고 이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과 한인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의 주요 아젠다 현안들은 한인 밀집 지역의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들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이런 개원식 같은 걸 통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이런 아젠다를 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또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에게 필요한 주요 현안 7개 항을 담은 사안과 독도는 한국땅임을 담은 달력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안 사안에는 드림액트와 포괄적 이민개혁, 한국의 E3 비자 개설과 북핵 위협 해소,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미 한일 관계, 총기 규제 등 총 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빌 파스크레 의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특히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건립된 위안부 기림비의 의미를 새삼 상기시켰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어제 개원된 미 의회에서는 출범 시작부터 총기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오늘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의회 개원 직후부터 제출된 총기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총격으로 남편을 잃은 바 있는 민주당의 캐롤린 맥카시 의원은 총기 구입이 금지된 개인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것, 거래되는 모든 무기류에
전과 기록 조회를 의무화할 것, 온라인을 통한 탄약 구입 금지, 그리고 판매업자의 면허제와 판매 신고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바비 러시 의원과 러시 홀트 의원도 무기 면허 취득 규정 강화를 주장했고, 실라 잭슨 리 의원은 총기 소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짐 모렌 의원도 신원조회 의무화와 총기 분실자 신고 의무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스토머 메시 의원 등이 총기 소지 금지 구역을 정하면서 오히려 총기 사건이 증가했다며 이 연방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이 올해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포괄 이민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절벽 위기를 타개한 여세를 몰아 이달 포괄 이민개혁의 세부 원칙을 공표하고 이민개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 2013년을 이민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방의회는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상하원에서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6월 중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실제 연방 상원의 경우 이미 이민개혁을 위한 모임이 초당파적으로 구성돼 실무 협상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의 척 슈머, 딕 더빈,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존 맥케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역시 민주당의 조 러프그렌 의원과 루이즈 구티에레즈 의원이 공화당 하원 내 이민 개혁파들과 잇단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 이민 개혁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종업원의 합법신분 증명 의무화와 함께 약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 지위를 보장하는 사면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을 앞두고 초반부터 한인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한인 건설인협회는 한인사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라며 한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건설인협회는 오는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추진위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건설인협회 김영진 회장은 한국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빌딩 프로젝트에 한인 업체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한인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준비위원회에 각계 한인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동참해 한인사회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공사 수주에 대해 뉴욕 문화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라는 무성의한 답만 들었다며 뉴욕 문화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협회는 준비위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10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3월 6일에는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항 검색이 연말연시를 맞아 강화되면서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조림을 모르고 가져왔다가 $200의 벌금을 문 경우도 있는데요. 한인들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물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공항의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하며 당국에서 집중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육류와 과일, 성분이 분명치 않은 건강보조 제품 등입니다. 이러한 식품료 규정 위반 사례는 연평균 5만 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150여 건이 입국돼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료,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그리고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특히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국은 면세점 관련 규정이나 공항에서 지켜야 할 규정에 관해서도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고가의 주류 혹은 명품을 은닉하는 행위 역시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언어 문제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언어 소통이 자유로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소득층 난방비 신청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어제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비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어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650의 난방비를 보조해주며 난방장치를 교체할 때도 최대 $3,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은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무실의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스타비스키 의원 사무실도 매주 금요일 난방비 보조 신청을 주민들이 직접 사무실에 나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이들 정치인 사무실에 사전 예약을 한 뒤 현재 난방비 관련 명세서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의 편지, 지난 4주 동안의 수입 명세서, 그리고 은행 계좌 명세서, 소셜 세큐리티 카드 또는 연금 수표 사본 등을 지참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청렴결백한 공무원의 이미지는 미국에서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된 뉴욕시 공무원이 8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뉴욕시 내사국이 2012년 감사자료를 집계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부패로 체포된 공무원은 834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뇌물수수, 허위정보 기재, 공금, 횡령 등의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올해 부정부패 체포 공무원 수는 지난 2011년도의 731명보다 무려 14%나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내사국에 접수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12,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정부 소속 기관들의 정책, 절차에 관해서는 총 342건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전년도인 2011년에 297건에 비해 15%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내사국은 뉴욕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려 350차례의 부정부패 방지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로즈질 헌 내사국장은 앞으로도 시정부 소속 기관과 공무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며 시민들이 이들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새해를 맞아 새 판짜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달 중 재외선거를 위해 파견됐던 진승엽 선거관과 지자체 국제협력 담당인 하승진 영사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박규호 내무관과 서진욱 세무관이 귀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재경관으로 근무해온 송병선 영사도 3, 4월쯤에는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처럼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달 26일 귀임한 김인태 동포 담당 영사를 포함해 연말연시를 기해 무려 6명의 영사직이 한꺼번에 교체됩니다. 교체되는 영사직 후임은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으로 귀임한 김인태 동포 담당 영사의 후임은 장병원 민원실장이 맡게 됐으며 민원실장직은 박경윤 영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곳은 그리피스 파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름 LA사의 조사에 따르면 천문대와 멋진 전경으로 유명한 그리피스 파크가 지난해 400회 이상 촬영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보다 63회나 더 많이 이용된 것입니다. 그 외의 장소로는 말리부의 포인트 듐과 다운타운을 지나가는 유가의 다리가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여성들에게만 골다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성들도 특히 배가 많이 나온 남성들은 골절이나 골다공증을 염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운동으로 가뿐해진 몸 덕분에 하루하루 즐겁다는 범한 씨. Feel great. Feel like a kid.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은 천근만근 피로를 달고 살았습니다. 중년을 넘기면서 점점 나오기 시작한 배 때문이었습니다. It was a setup for something bad happening. Weighed too much. All your numbers that you want to be monitoring were the wrong place. I felt it was a very bad example. It's sort of like an accountant that can't get his books balanced.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평균 연령 34세 비만 남성들의 체지방 분포와 뼈의 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가운데 배만 볼록한 복부 비만 남성들의 뼈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비만이더라도 배가 나온 남성은 뼈가 부러지거나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If your belly goes through the door before your feet do, you probably have some amount of a beer belly or a pot belly. The recommendation will be to measure the waist and measure the hip and to just divide the waist by the hip. For men, a waist to hip ratio equal or greater than 0.9 or 90% will be considered abnormal. For women, a waist to hip ratio equal or greater than 0.85 or more than 85% will be considered abnormal.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선 체중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기, 에어로빅, 아령, 계단 오르기 등이 도움됩니다. 기름진 음식,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든 가공식품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지방과 설탕, 소금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뼈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매일 적당량의 햇볕을 쬐거나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챙겨 먹으라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어제 한인 29세 김 씨를 2급 성추행과 4급 부적절한 성적 접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포트리 소재 SBK 메디컬 그룹에서 2명의 여성 환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가 없는 의료 보조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쯤 한인 23세 오모 씨가 락커펠러 센터 60층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무용품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오 씨가 사무실 용품을 박스에 담아 달아나려고 했다며 직원용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3급 절도와 작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팍 절벽 위 전망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팍 경찰은 어제 락커펠러 전망대 절벽 아래에서 해켄색 거주 65세 여성 이부카 오릭의 사체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릭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족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세 러시아계 미국인이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던 여객기 안에서 여자 승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려 체포됐습니다. 그는 여자 승무원 3명을 껴안으며 성희롱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 승무원 2명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상처를 입혔습니다. 승무원들은 난동이 계속되자 기내에 비치된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사법권이 있는 기장은 그를 체포한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경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계속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도 다소 올라가 포근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화창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